아, 제일 고통스럽지. 저는 그 평의 기준은 그게 뭐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쨌건 그래도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글을 읽고 싶겠지라고 빙의를 해서 그냥 좋게 써줄 때가 많습니다. 나랑 너무 달라.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 영화에 대해서 뭐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너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건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이 영화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장점을 찾고 싶은 사람들, 미덕이 있다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써야겠다. 그게 제 기준입니다. 네.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 비판적인 어떤 논조를 위한 글에 대한 요청이 없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리뷰 형식이나 아니면 뭔가 뭐 아티스트에 대한 얘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고 소개 정도. 네. 네. 저는 싫으면 아는 분 거라도 저는 써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대신에 얘가 왜 비판을 하는 건가? 이거는 최소한 사람들이 납득되도록 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그지 같아 재미없어 이렇게만 쓸 수는 없으니까 이게 비판에도 기술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인신 공격은 되지 않게. 그럼요. 근데 아무리 잘 써도 감독들 만든 사람들은 그 글에 대해서 두고두고 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오래 갑니다. 나 옛날에 별점 준 거 다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거 어디 있을 그건 텐데. 다 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영화 잡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프리랜서가 되면 뭐 영화제로 간다거나 혹은 뭐 학교로 간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프리랜서들을 그냥 통칭해서 그 영화 평론가라고 부르는 거지 막 영화 평론가라고는 어떤 구체적인 뭐 자격이라든가 어떤 과정을 통과하거나 이런 건 없죠. 저는 요즘에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회사에 있을 때는 기자라는 이름으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불리잖아요. 근데 딱 나오고 나니까 다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지금부터 뭐라고 불러드리면 돼요? 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었어요. 다 달라. 영화 저널리스트, 네네. 영화 기자, 네. 영화 전문 기자, 맞아요. 영화 평론가 뭐 등등등.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그 쓰는 게 영화 저널리스트라고 많이 쓰고 이제 그 영화사 직원분이랑 만나기로 한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저만치서 보이는데 그분이 이화정 영화 저널리스트 이러면서 이렇게 뛰어오시더라고요. 부끄러워. 이상하다. 이화정 기자님이랑 너무 다르다. 저는 편하네요. 저는 라디오 작가니까 고통자 작가님이라고 하고 음악 선곡하는 작가인데 음악 선곡하는 작가가 방송국 다 통틀어서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이후에 뽑을 일이 없어요. 구조상. 그리고 영화 기자들은 이렇게 무슨 뭐 영화 기자들 다 모여서 우리 한번 이렇게 파티를 합시다 이런 거 안 돼요. 서로 사이 안 좋은 사람들 되게 많아. 솔직히. 음악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사실 영화 기자라는 것도 지금은 이제 멸종되어 가고 있는 직업이죠. 아이유! 나는요. 오빠가. 진짜 저는 아이유 씨를 옛날에 그 잔소리로 막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뵙고 그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뵙는 건데 야 정말 사람이라는 거는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잔소리 때 만났을 때는 저 친구가 나중에 거물이 될 것이다.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정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그 뭐랄까 자기 생각이 분명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이제 막 시작한 티가 분명히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새 자기 언어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예술가가 됐죠. 저도 이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신인이었던 감독도 있고 배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병헌 감독이 신인일 때 이제 극한 직업의 이병헌 극한 직업의 이병헌 감독이 신인일 때 힘내세요 병헌 씨 할 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예술인 그 구제 금액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이제 받으시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시지 않냐. 근데 그 이후에 그분은 극한 직업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멜로가 체제 뭐 지금 충무로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리고 수익이 가장 많은 감독이 되어가고 있고 여전히 이제 저는 이제 그 영화 기자를 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나네요. 저는 인터뷰했던 영화인이자 음악인이에요. 제인 버킨입니다. 제인 버킨이 이제 한국에 공연을 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심지어 제인 버킨이 살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집으로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였어요. 네. 그것도 심지어 2시간을 줬어요. 얘기를 너무 재밌게 나누는 중간중간에 나 잠깐만 지금 딸이 와가지고 그러고 와우 엑스프로가 왔다고 지금?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될까? 저는 그냥 인터뷰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영화인이 한 명 있죠. 주성 씨? 아니
바로 장국영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장국영이 한국에 잘 안 오던, 그러니까 홍콩 영화가 이제 한국에서 인기가 없어지면서 더 이상 예전에는 막 거의 매주 와서 지금으로 치면 매주 런닝맨 나가고 라디오스타 나가고 막 그러던 때였잖아요. 근데 그런 때가 싹 지나가고 사망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인터뷰하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영화인 장국영 한 명만 얘기하고 싶네요. 저는 뭐 이병헌 감독은 에피소드였고 제가 그 인상적이었던 길어. 아니, 길게 하지 말라고. 가장 비싼 거 씁니다. 뭐 씁니까? 백앤 롤룹스? 비싼 거. 아니요, 제 나이죠. 무선 이어폰 최신형 씁니다. 좋은 거네요. 이게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바꿔주시나요? 아니요, 저 이런 거 욕심 없어요. 이런 거 욕심 없고 그 무선 이어폰으로 이제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샀는데 네. 저는 막 음질에 그렇게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집에 있는 오디오 세트도 전반적으로 그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다 합쳐서 한 300만 원? 네. 네,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오, 저렴이네. 네. 300만 원 여러분, 이 오디오 세계에서는 최저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3천, 3억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 최저가, 최저가. 추천. 20년 전이었으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매체가 많이 없어졌어요. 매체가 없어지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좀 쓰다가 나중에 프리랜서 영화평론가나 음악평론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길이 없어져서 지금은 참 이것을 전문직이라고 해야 되는지 마는지 가끔 내가 규모에 나를 넣어보고 싶어요. 영화평론가라면 계급이 몇 정도 되는지. 456이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화평론, 음악평론 하고 싶으시다면 하셔야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글을 잘 쓰셔야 돼요. 너무나 세상에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글을 정말 열심히 많이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시대 21 같은 잡지에 지원하는 게 좋은 게 아까 생각한 건데 저는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한번 뚫고 나가는 경험을 하는 게 아주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0매, 60매를 매주 그냥 마감을 하는 거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저절로 이게 그냥 훈련이 돼요. 네, 저절로 느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뭐 하나 시키면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편집장의 고뇌. 아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그 굳이 김동훈 기자는 뭐 추천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나름 새록새록 재미들도 있고 장점도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하시다가 기회가 되면 바꾸시는 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수요가 없고 물량이 없고 이런 쪽이라서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웹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필자 뽑으면은 이렇게 좀 지원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글을 써보다가 그 글을 보고 누군가가 또 글을 첨삭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넓히는 거를 조금 권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잡지 시대가 그리울까요? 지금 시대와 그때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립지가 않습니다. 편집장이란 게 진짜 두 번은 못할. 있구나. 두 번은 못해. 여러분 편집장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나이가 찰 때까지 끝까지 거부하다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후배들밖에 안 남았을 때 하는 게 편집장이에요. 또 영화 기자라고 하면 사실 이게 이상한 직업이다 보니까 일간지 기자로 인정을 못 받아요. 절대 뭐 언론상이라던가 뭐 이달의 좋은 기자상 절대 못 받아요.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기록이 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에 그냥 이 잡지라는 게 정말로 내가 그때 쓰고 읽히고 사라지고 끝이구나.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일을 그만두기 한 1, 2년쯤부터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의욕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죠. 저도 그때가 저는 굉장히 재미있긴 했지만 딱히 그립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어떤 물성이 있는 잡지를 여전히 사보고 잡지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시대가 바뀌면서 매체도 바뀌는 거고 매체 환경도 바뀌는 거고 사람의 직업에 대한 어떤 특성 같은 것들, 성격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어떤 영화책들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막 인용들을 하잖아요. 인용들을 할 때 다른 단행본의 영화책을 인용해서 쓰는 경우는 있어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했던 것들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용을 안 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잡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저한테는 뭐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저한테 신의 21은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 중에 하나였어요. 나한테는 내가 저기에 글을 쓰는 순간 나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성공한 것이다라는 진짜 그런 저 같은 사람 많았어요. 제가 그리고 청탁했잖아요. 저는 해냈습니다. 네, 제가 청탁했습니다. 그리고 마감도 정말 빨라. 네. 목요일에 마감이면 사실은 월요일쯤 원고를 보내면 귀찮아요 오히려. 원고가 도착하면 읽어야 되잖아. 아니 수요일쯤 보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월요일에 보내면 난리야. 어쨌든 그 영화든 음악이든 좀 우리의 방식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형태가 있다면 뭐 이 직업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네. 자, 과거를 너무 그리워하지 않고 네. 우리의 시대를 그럼 지금부터 열어서 100만까지 가는 걸로 그럼요. 그 길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와 정말 그렇게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구독, 좋아요. 자, 네.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